공처와 검찰의 위법하고 불법한 체포 구속영장에 의해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부장판사는 오늘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면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시거나 또는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땠냐고요? 환호도 질렀고 눈물도 났습니다. 공처와 검찰의 위법하고 불법한 체포 구속 영장에 의해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고 역시 과정 중 하나이겠으나 일단 인신 구속된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는 하나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 일단 밖으로 나오시는 게 활동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방어권 보장 차원 그리고 여론전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데요. 일단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래도 구속 취소를 인용해준 양심에 따라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부장판사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낸 설명 자료에서 매우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이 공수처 수사 과정 적법성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법원이 낸 설명 자료 중 일부인데요. 위에 보시면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즉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들먹이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운운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서 법원은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런데 수사처 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 역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란들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면서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라고 기재했는데요. 세계 공수처에게도 직격탄이 되지만 공수처법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직격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결국 지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석방은 굉장히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와 구속이었다라는 게 법원에 의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이 수세에 몰리게 됐고요. 그 다음 여론전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대통령께서 인신 구속되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는데
그게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께서 석방됨으로써 지지층들의 결집력은 더욱 견고해지면 물론 탄핵 반대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미칠 영향, 이것도 무시를 못한다는 것인데요. 앞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상당의 이유는 다름 아닌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에 이르게 하기까지 절차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이게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지적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지만 매우 큰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인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물론이고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에서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정 시기만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지 100% 기각이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이 불러올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최상목 대대행이 그동안 적법한 권한대행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한 모든 법률 행위는 한 총리의 사후 추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최상목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 행위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총리의 추인 없이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할 경우 그 어떤 결정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법률상 그렇다는 것인데요. 판사가 아닌 자의 판결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에 따라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 부분을 문제 삼을 듯하고 즉 최상목에 의해 임명된 조한창, 정계선 이 둘의 자격을 문제 삼을 것이라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이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회피하거나 인용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시각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 아직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경찰이 경호를 위해 주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방호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관저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건강상 혹은 경호 문제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만큼은 관저에서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계신 동안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구치소 앞에서 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는 다른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과 고통을 함께 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